자, 106회 문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 사항입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2025년도 10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런데 보험 기간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8년도 9월 30일까지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25, 26, 27, 28이니까 총 개월수로 보면 36개월입니다. 자그마치.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432만 원 나누기 36개월에 보면 한 달에 12만 원인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다 성급비용으로 했지만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한 달에 12만 원이니까 36만 원은 올해 공장 화재보험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로 해서 36만 원이죠. 자,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성급 비용을 줄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급 비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번대로 한다는 거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법인세에 대한 거네요. 법인세 3,300인데 법인세 비용이 선납세금으로 670이니까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입력하면 되겠고, 자, 재고재산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 제품이 630인데 지금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제품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이거 시용 판매한 거니까 구매 의사가 되지 않은 시성품은 지금 고객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고로 봐야 되는 거니까 650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재료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제공품은 특이사항이 없고요. 원재료는 500인데 선적지 조건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게 2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200도 포함해야 되니까 원재료는 700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말 제품에다가 650,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450, 그리고 기말 제품은 700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4번은 이제 전표 추가하고 나서 이익여금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나오면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여금으로 가서 이익여금에서 이런 처분 사항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셔야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선은 수동으로 입력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2번, 3번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이죠. 자, 문제 보시면은 자, 기말 제품 재고 기말 원재료가 얼마죠? 700이죠. 기말 원재료가 700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적지 조건에 200만 원도 포함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자, 여러분, 제공품이 얼마 있어요? 450. 자, 그 다음에 제품이 얼마 있는 거죠, 여러분? 630에다가 20만 원 더하면, 그렇죠, 650. 자,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는 맨 밑으로 내려서, 자, 선납세금이 670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1년치 법인세 비용이 지금 얼마예요? 3,300이잖아요. 문제 보시면 3,300인데 670만 원 선납세금 있으니까 나머지 2,6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3,300만 원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고 잉여금 처분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전표 추가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잉여금 처분에 대한 거는.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순서는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시고요. 12월 달로. 자, 여기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채점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 4번을 맞냐 틀리냐 판단하는 거랑 상관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불러오시고, 자,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게 상관은 없지만 한번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이해해 보면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가죠? 손익 계산서로 가는 거죠. 손익 계산서 12월로 조회해 주시면 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나왔어요.
이 당기순이익이 이 당기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갖고서 채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 4번에 대해서. 지금 문제 4번 이 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맞는 정확한 당기순이익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시험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근데 이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168490000. 혹시 이제 지금 문제 푸시면서 요게 저랑 숫자가 같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또 막 찾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뭐 찾으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이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기에 있던 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잉여금이 늘어났고, 자, 우리가 시험에 채점에 들어가는 건 요 밑에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문제 보니까, 자, 처분 예정일은 26년도 3월 15일. 그러니까 여기 단기 처분 예정일은 26년도, 언제라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3월 15일인가요? 3월 15일. 자, 정기과 처분 확정일은 25년도 2월 25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정기권은 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거는 이미 지났잖아요, 기간이. 그죠? 지금 단기 처분 예정일은 25년도 이익에 대한 것은 이제 26년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어떻게 처분하기로 했냐면 현금 배당 1,000만 원 주기로 했고 주식 배당 2천만 원 주기로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기로 한 거예요. 300을.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1,000만 원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기로 한 거죠. 그럼 그대로 여기 이제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익준비금부터 해볼까요? 현금 배당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상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300이래요. 300입니다. 300 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현금 배당은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주식 배당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주식 배당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만 손익대체 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전표 추가까지 하셔야지 이 점을 맞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한 다음에 전표 추가 안 했다? 그럼 이 점만 틀리는 거예요. 그 위에 건 입력하셨으면 그 위에 건 맞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담 삼아서 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이익잉여금은 자, 올해 25년도 12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이익잉여금은 처분 후께 아니라 처분 전께 들어가는 거죠. 왜? 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26년도 3월에 처분이 되는 거니까, 확정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25년도 12월 말일 기준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하기 전 금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하기 전. 자, 처분하기 전의 금액이 288490000이고 처분을 3,400을 하고 나서 남은 게 254490이잖아요. 그죠? 이 밑에 거. 이건 처분 후고 이 위에 건 처분 전이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건 처분 전께 들어가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분은 26년도 3월이나 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는 25년 12월 31일 날 작성되는 거니까 요 처분 전께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88490이. 자,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보면 12월 말일자에 맨 밑에 이익잉여금에 288490 처분 전께 들어왔죠. 이걸 설명을 안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무 1급을 공부하시는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분 전께 들어가는 게 논리상 맞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완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입니다. 다음은 영업부 사원 김승현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고요. 주민번호는 이제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라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지금 김민성 것만 요 문제에 맞춰서 25년 기준으로 좀 연도 앞에 것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간 색깔이 난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먼저 사전에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 우선 다 부로 입력을 해놨고요. 여러분 요게 지금 그 기출문제집 그 정답 화면의 이미지가 좀 안 바뀌어 있는데 이렇게 그 문제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본인 김승현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고, 자, 배우자 김나영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업소득인데 결손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자가 100만 원 이하자니까 기본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 배우자가 보시면은 배나영이니까요. 그죠? 배나영. 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자, 아들 김민성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래요. 소득이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김민성도 당연히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딸 김민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래요. 그렇죠? 여기 김민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20세 이하로 장애인복지법 공제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아버지 김철민은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래요. 근데 세액하고 세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으로 판단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철민 아버지는 부로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기출문제집 정답 화면 이미지가 요 주민번호가 조금 이렇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화면으로 문제대로 그대로 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만 요 번호가 조금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수정을 했고요. 요거 닫고 어디로 가시면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김승현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오시고 부양가족은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 그대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자가 김승현이고 보장성 보험, 장애인 조정 보장성 해가지고 배나영, 김철민, 김민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제 가능한 거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자, 배나영은 지금 여기 보시면 배나영은 배우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이니까 당연히 이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김철민 거는 어떨까요? 김철민은 직계 존속인데 기본공제가 안 되죠. 자, 기본공제가 불허되어 있는데 그 문제 보시면 김철민은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 자, 김철민에 대한 요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입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장애인 조정 보장성 보험 김민학께 있습니다. 자, 김민학 거는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배나영 거부터 배나영 선택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자, 금액이 80만 원이죠. 8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국세청 자료로 일반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철민 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소득이 많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김민아. 김민아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가능하죠.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장애인 칸에다가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기출문제집 정답 화면이 요 화면이 조금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답의 이미지가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의 제한은 있죠. 그래서 지금 김민성이면 아들입니다. 그죠? 고등학생 아들.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지금 교육비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나영 기부금이네요. 우선 교육비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비로 들어가서 자, 교육비. 자, 교육비가 누구죠, 여러분? 교육비가 김민성이죠, 김민성. 그럼 김민성 눌러주시고, 자,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국세청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130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에다가 구분해 주시면 되니까 2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것도 해답의 화면이 옛날 디자인 화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금액은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의 모습이 조금 맞지 않아서 이 화면처럼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디자인을 모르고 편집할 때 그거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바꿔놓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건 다 알 거고요. 해답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기부금 지출 내역이 지금 또 나와 있네요. 자,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배나형이 했거든요. 여러분,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한 거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배나영이 기부한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월세. 자, 그럼 이제 월세액 공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월세액 공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자, 소재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거용, 국민주택 규모니까 우선은 문제 없고요. 자, 그리고 보증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차임이라는 게 월세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매월 60이니까, 자, 기간이 지금 여기 보니까, 2024년도 7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도하고, 요 7월 1일부터 26년도 6월 30일까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25년도 1년치 다 납부한 거니까,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연간 납부액은 720이 되겠죠. 예, 그래서 72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총급여가 6천이니까 가능하고 무주택 이하 되는데 여기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었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니까 요건 충족이 되었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월세액 부분에 와서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월세액 탭을 눌러주시고, 자, 임대인은, 거기 지금 교재 보시면, 임대인이 누구라고 돼 있으시죠? 한미진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한미진. 주민번호가 나와 있고요. 53, 교재 보시면 531005, 그리고 278, 6528. 이렇게요. 자, 유형은 F2번 눌러보시면,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아파트였었죠? 예, 그리고 아까 4m 제곱이었죠. 자,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주소가,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있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72. 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72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24년도 7월 1일부터 2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언제부터? 여러분, 7월 1일부터 2026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720이죠.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해답에 보시면 요게 연도가 여기에 수정되기 전 연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데 요 연도만 요 24년도부터 26년도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해답지에 보면은 교재 연도가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요 이미지를 제가 모르고 못 바꿔놔 가지고 내용은 동일한데 요 연도가 24년도 7월 1일부터 26년도 6월 30일로 이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월색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 입력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다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자, 다 했으면 연말정산에서, 그렇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서, 부양가족에 반영된 금액을 불러와 주시는 거,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요 연말정산 입력 화면도 요 지금 최근 버전의 이미지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미지로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답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완료되고 또 이렇게 반영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월세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해답의 이미지가 이게 좀 과거 이미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 완료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예, 참고해 주세요. 또 해답 맞춰보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더 남았죠. 자, 2번인데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 가장 채미형 입사일자가 2016년도 1월 1일이고요. 퇴직소득자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이하게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간정산을 한 거네요.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중간정산일은 올해 10월 31일입니다. 중간정산인 현재 퇴직금은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지급일은 11월 5일 날 지급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고 뭐 관련 증빙 제출 받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퇴직소득자를 입력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입력했던 거는 완료했으니까 이걸 닫아주시고요. 자, 우선은 퇴직소득자를 입력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퇴직소득자를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퇴직소득자를 입력 들어가서 지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죠, 여러분? 퇴직금 지급이 11월 5일이네요. 그죠? 그럼 11월로 들어가시고 여기 근로로 들어가시고 자, 중간정산 대상자가 누구죠, 여러분? 채미형인가요? 채미형. 퇴직이 아니라 중간이죠. 중간정산이니까. 그러면 요 날짜는 문제 제시된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일, 입사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요 퇴사일, 지급일 여기다가 25년도 11월 5일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퇴직금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보니까 현재 퇴직금이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6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일을 퇴사일자로 적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 보시면은 중간 정산일이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0월 1일, 31일까지니까 그 다음 날짜인 11월 달에 대해서는 이건 제외월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월수에 한 달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영수일자는 2025년도 언제였죠, 여러분? 11월 5일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연금 계좌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특이하게도 또 중간 정산 문제가 또 나왔죠. 네, 좀 특이하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따로 뭐 저장키가 있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답에도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11월부터 11월, 그리고 지급도 11월부터 11월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금액이 불러옵니다. 자, 금액이 불러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퇴직소득 쪽에서 요 6천만 원이 들어왔고 아까 세액 125만 원이 불러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따로 이게 뭐 마감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고 그리고 나서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뜨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간이세액이나 이런 것들은 채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시면은 예,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는 거랑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자, 또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